안녕하세요. 김영재입니다. 네, 김영재에서 동생을 맡고 있는 김동입니다. 김영재에서 형을 맡고 있는 김영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영어 회화를 가지고 이거를 해외에서 배우는 게 좋냐, 어떠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다뤘었어요. 오늘은 좀 이제 그거에 비슷한 연장선인데 조기 유학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형제의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을 조기 유학을 지금 보낼까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이미 보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상황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내가 지금 아이가 어리지만 미래에 이걸 보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형제가 자유롭게 서로의 생각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아무래도 저희는 형 같은 경우는 형은 10년. 그렇지. 나는 한 10년. 나는 한 뭐 9년? 나도 뭐 거의 10년 가깝지, 그치? 그래서 이제 둘 다 10년 가까운 뭐 유학 생활인지 뭐 이민 생활인지 정확하게 따지면 이민이었지만 뭐 그래도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뭐 유학을 하고 온 거나 뭐 다름이 없는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상황인데, 그지? 여러분 저희가 대화를 할 때는 형이랑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평상시에 하는 이제 그런 평범한 대화처럼 이제 할 거니까 반말이 나오더라도 편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제가 이 얘기는 이 영상의 컨텐츠가 많아져서 보시는 분들이 이게 어떤 건지 알고 보실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는 존댓말을 사용을 하고 형이랑 대화를 할 때는 편하게 일상에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형, 조기 유학을 생각하시나요? 조기 유학을 생각하고 계신 부모님들한테 형은 가세요? 아니면 가지 마세요? 정확하게 딱 흑백 논리는 사실 이렇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딱 하나를 단정 지어 보자면 형은 어떻게 하겠어? 나는 일단은 좀 안 갔으면 좋겠어. 조기 유학 자체를. 조기 유학을 안 갔으면 좋겠다. 조기 유학 안 가는 안 가는 걸 좀 더 선호하는 사람인 것 같아. 안 가는 걸 좀 더 선호하는 사람인 것 같아. 본인이 오래 다녀본 바에 이제 뭔가 경험에서 좀 이제 우러나오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나랑 생각이 좀 다르네. 여러분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조금 이제 말하자면 좀 토론식의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자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오케이, 형의 생각인데, 자 먼저 아이 혼자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제 첫 번째 이렇게 해놨네. 이제 우리 때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부모랑 아이랑 떨어져서 유학생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그렇지. 이제 아이가 한 중학교, 이르면 막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렇지. 혼자 하는 경우가. 이제 부모가 처음에만 와가지고 한 달 정도 같이 지내고 하숙집 잡아주고 기숙사 잡아주고 그 다음에 학교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떠난단 말이야. 다시 간단 말이야. 그치. 이제 부모가 이제 아이만 한 달 정도 딱 정착을 시켜 보통. 그럼 이 아이가 이제 혼자 남게 되면은 내가 진짜 안 좋은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 나도 옆에서 같이 많이 봤지. 진짜 굉장히 많이 봤지. 안 좋은 케이스가 너무 많이 봤어. 왜냐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마약에 대한 노출이 너무 심해.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대마초가 합법화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더 이상 마약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형이 말하는 마약의 수위는 뭐 엑스터시나 뭐 그보다 더 심한 이제 뭐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 그렇지. 그렇지. 그게 되게 마약에 대한 노출이 되게 쉽거든. 근데 이거를 제재하는 부모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좀 더 그거를 편하게 다가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호기심에 갔다가 잘못하면 이제 위험에 언제든지 이렇게 노출이 돼 있으니까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어디서 막 이상한 거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위험 노출도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경제 컨트롤을 스스로 하잖아. 그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 아직 어린 나이에 경제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어느 정도 일정한 돈을 딱 보내잖아. 그러면 이제 아이가 처음에는 부모가 하는 대로 하지만 이게 본인 수중에 돈이 이게 들어오는 게 이제 얼마인지 파악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치. 부모가 써라고 한 그곳에 안 쓰고 얘가 이제 다른 데 쓰기 시작해. 그치. 그러니까 자꾸 모자르게 되지, 돈이. 그치. 얼마를 모자르게. 보내주던지 간에 그 돈에 있어서 아이가 이제 겐또 있게 사용을 하지 못하면 그렇지. 이게 모자르게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했듯이 한국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마약에 대한 노출도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학교가 한국하고 다르게 굉장히 뭐랄까 땡땡이라고 하나? 스킵하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돼 있어. 그치. 형이랑 나도 좀 많이 했었지. 그렇지. 고등학교 때 많이 했었지. 우리도 고등학교 때 스킵을 많이 했잖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캐나다 저희가 다녔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제 이렇게 8시 반, 뭐 10시 40분에 학교가 시작을 해서 3시에 끝나는데 4과목밖에 수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1교시, 2교시 하고 점심을 먹고 3교시, 4교시가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대학 강의처럼 저희가 강의실을 옮겨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의실을 안 들어가고 오늘은 나는 2교시 빠지고 그냥 1교시, 3교시, 4교시만 가야겠다 하게 되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되고 사실은 땡땡이를 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비도 날리는 거죠. 어떻게 땡땡이 한번 치면은 학비가 엄청 큰 학비가 날아가는 거야.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이제 그걸 갖고 있잖아. 누가 이제 가장 유학생들 중에 사고를 많이 치고 이렇게 그렇지. 스킵을 많이 하는가. 블랙리스트가 있지. 블랙리스트가 있지. 그 블랙리스트에 그 형 친구들 3명이 이름이 다 올라갔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그렇지. 이게 공부를 그러니까 어쨌든 컨트롤을 자기가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되게 많이 이르러. 어린 나이 이제 가면 갈수록 물론 이제 뭐 어린 나이에 가면 또 좋은 점은 있어. 영어가 엄청 빨리 늘어. 근데 그것도 뭐 외국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렸을 때나 그렇고. 근데 이게 좀 비율적으로 어리게 오면은 좀 빨리 늘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맞아.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부모가 없으니까 이게 막 컨트롤이 전혀 되지가 않고 가디언이나 뭐 홈스테이의 마음이 아이를 컨트롤 해준다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치.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길로 탈선할 확률이 너무나 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아이는 혼자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이 부분이 굉장히 나한테는 조기 유학에서 안 좋은 부분 중에 하나야. 굉장히 커 이게. 나도 이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 사실 이제 장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해. 뭐 아이들의 자립심을 길러주고 뭐 독립심을 길러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알아서 자립해. 그렇지. 알아서 독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너무 아이를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있으면 그게 늦어지는 아이들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나중에 가면서 스스로가 이제 그런 독립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냥 스스로 자립을 하게 두면은 그게 좀 너무 위험하다. 요건 내가 100% 동의. 너무 어린 나이는 너무 위험하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부모 중에 한 명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 그치. 요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야. 이건 아이가 잘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 그치. 아무래도 어머님이든 뭐 아버님도 옆에 계시니까 주로 어머님이 계시겠지. 그치, 어머님이 굉장히 큰 희생을 하고 온 거야. 그렇지. 내가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니까 느끼는 건데 우리도 부모님이 40대 헤어지셨잖아, 두 분이. 그렇지. 유학생활 때문에, 우리의 유학생활 때문에. 그렇지. 근데 난 그 당시에 내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나이를 40대라는 나이를 봤을 때는 되게 나이가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치. 내가 30대 중반이 되고 40대에 헤어졌다는 거는 부부가 너무 젊은 나이에 부부가 헤어진 거야. 너무 젊은 나이에 부부가 헤어진 거야. 지금은 이제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어머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셨거든. 40대 돼봐라, 정말 젊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10대 때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 그치. 근데 내가 30대 중반이 되고 나도 결혼을 하고 보니까 40대에 부부가 헤어진다는 거는 이게 너무 젊은 나이에 헤어지는 거더라고. 그래서 이 부부가 어쨌든 자녀를 위해서 되게 투자를 많이 한 건데 오케이, 난 투자까지는 좋다고 생각을 해. 그럼 그 자녀가 좋아질 확률이 높아지니까. 근데 너무 긴 세월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 짧게 그 짧다라는 기준이 형이 생각할 때 좀 이렇게 맞는 4년 안에 4년 안에 그것도 좀 길지 않나? 그치, 그것도 난 좀 길다 생각해. 근데 이제 어쨌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4년 아니라고 하는데 내 생각은 2, 3년이야. 2, 3년. 2, 3년이 가장 좋은 것 같아. 아이가 어느 정도 영어도 익숙해진 상태고 부모의 노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아이가 어느 정도 2, 3년 안에는 영어도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문화도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도 다시 한국 교육을 따라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내가 봤을 때는 2, 3년이야. 그렇군. 2, 3년. 그래서, 혹시라도 가게 되면은, 이제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주로 이제 어머님이겠지만 같이 동반을 하고, 그렇지. 그리고 가더라도 3년 이상은 있는 건 비추다. 그렇지. 그건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나는 가정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 됐네.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그 전엔 잘 몰랐는데. 그렇지. 결혼을 하고 나니까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가정이 지금 중요하고. 그렇지. 너무 안 믿는 얼굴이지만. 아니야. 믿고 있어. 얼굴이 안 보이는데 그렇게 함부로 나를 모함하거나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형의 생각을 이제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충분히 영어 공부가 가능하다. 이 내용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또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리면은
영어 공부를 목적으로 너무나 유학을 오래 할 필요가 이제 없다라는 이제 그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지? 그렇지.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너무 길어지면 진부하니까 생략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 생각을 이제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지. 나도 너 생각이 궁금했지. 그렇지. 또 내 생각이 또 내가 굉장히 그 유학 생활 해보고 실제로 또 조기 유학을 보낸 사람이지. 유학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가 다 조기 유학도 많이 보내봤지. 그렇지. 그래서 내 생각에서는 난 솔직히 주로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는 케이스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학을 갔다가 나는 3, 4년도 길어. 3, 4년도 길고 가장 유학에서 나는 그냥 이 정도면 유학하고 왔다. 1년에서 2년. 근데 난 주로 1년을 더 추천하는 케이스. 근데 1년을 영어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1년 가지고는 영어가 부족을 한데 근데 이제 늘 얘기하지만 한국에서 영어를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근데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래서 내 첫 번째 생각은 영어가 목적이라면 아예 갈 필요가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지난 영상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영어를 오랫동안 배웠고 또 내가 오랫동안 가르쳐본 사람의 입장에서 영어가 순순히 잘하고 싶은 게 목적이면은 그거는 해외를 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도 그건 너무 동의해. 근데 이제 해외를 가서 이제 우리가 문화에 대한 걸 이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게 되게 우리가 은연중에 모르게 배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가다 보게 되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이랑 지내. 근데 이게 뭘 뜻하고 내가 그 안에서 뭘 배우는지는 모르지만 지내.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게 내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는 어디 있었을 때는 이게 이랬는데 중국 애들은 이런 걸 이렇게 생각했고 대만 애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지. 일본 애들은 이런 경우에서 저런 견해를 갖고 있었고 걔네들은 놀 때 이런 문화가 있고 생일 파티는 어떻게 성대하게 했고 그렇지. 뭐 결혼식을 뭐 3-4번 하는 경우는 중국에서 굉장히 흔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되게 다른 이제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되게 보게 되고 또 이제 언어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게 문화랑 항상 함께 같이 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유행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텔레비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하는 이제 그런 언어 말장난들 뭐 이제 흔히 아재 개그라고도 하고 펀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감만 익혀갖고 오는 건 1년이면 충분하다. 1년. 그래서 그 감을 익혀가지고 한국에 오게 되면은 분명히 영어를 더 배우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자, 형은 유학원에 있을 때 형이 주로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학원이었나? 아니 나는 성인도 있었지만 어린애들도 꽤 많았었어. 어린애들도 꽤 많았어. 어리다고 하기보다는 좀 중학교 한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친구도 좀 많이 찾아왔었고. 근데 형의 유학원은 캐나다 안에 있었잖아. 한국에도 있지. 한국에도 있고. 그러면은 한국에서 이제 온 애들을 형이 이제 케어해주기도 하고 부모님이랑 상담해주기도 하고. 그렇지. 그런 식이었지. 그러니까 이미 근데 결정이 돼서 온 부모님들을 주로 위주로 상담을 그렇지. 했었고. 나는 이미 좀 결정이 되었지. 거기서 내가 조금 더 피드백을 줬을 뿐이지. 나는 이제 한국에서 내가 유학원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가기 전에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들의 이제 입장에서 주로 상담을 많이 했었잖아. 그럼 내가 이제 항상 부모님들께 이제 여쭤본다고.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보내시고 싶으세요? 라고 하게 되면 10명 중에 10부모가 꼭 이 영어 얘기는 당연히 기본이고 꼭 이 얘기를 해. 혹시 어떤 얘기일까? 혹시 여러분들 어떤 얘기인지 감이 오시나요? 인맥을 좀 하려고? 그거는 뭔가 되게 사업하시는 부모님들 마인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 더 넓은 세상. 더 넓은 세상. 땅이 더 넓어. 굉장히 추상적이야.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한다라는 그 얘기가 거의 열이면 열이 다 나와 상담을 더 넓은 세상. 그래서 난 되게 의아한 거야. 자, 생각해보자. 형이랑 나랑 지금 뭐 밴쿠버에 오래 살았고 한국에 오래 살았어. 그렇지. 우리가 한국에서 뭐 안 가본 동네가 더 많겠지, 가본 동네보다. 그렇지. 그리고 안 가본 데를 가게 되면 늘 거기에 그 동네만의 그 지역만의 그 특이한 그런 문화가 있잖아. 특색이 있지. 특색이 있고. 물론 먼 동네로 가게 되면 그런 특색이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보고자 한다면 한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더 넓은 세상이라고 해서 넓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를 수 있는 다른 세상이라고 말하는 게 나도 맞는 것 같은데 땅이 넓고 땅이 넓다 해서 절대 더 많은 걸 볼 수 없어. 그렇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는 우리가 아는 거에서만 볼 수 있어. 그렇지.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단 말이야. 맞아. 그리고 애들은 얼마나 어려. 조기 유학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넓은 세상을 이제 위해서 이제 간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세상, 그러니까 한국과 많이 다르게 생긴 그런 곳, 그런 것을 보게끔 한다. 나는 이제 이게 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래서 가면은 이제 문화에 대한 도움이 되니까 나는 이 아이들한테 1년 정도 가서 문화 체험하고 오는 건 굉장히 좋다. 근데 이제 돌아오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외국을 갔다가 한국 공부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거를 되게 이제 고심을 많이 하신단 말이야. 충분히 가능하지.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제 아까 말했던 3년, 4년 이게 좀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했던 게 왜 그러냐면 3년, 4년이면 대학을 그러면 뭐 해외에서 가나 한국에서 가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물음표가 생긴단 말이야.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나는 이제 1년을 얘기하는 게 가서 문화를 배우고 언어에 대한 그런 기반만 다져갖고 오면은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이 남는 거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을 준비를 하는 사람은 해외 대학도 쉽게 준비할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목표를 한국대랑 해외대 두 개를 동시에 생각을 하던 해외대만 생각을 하던 한국대만 생각을 하든지 간에 준비는 한국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 그 루트를 다 동시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래서 1년만 갔다 오게 되면은 내가 늘 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수학만 잘 돼 있으면 그러니까 수학만 잘하면 자 화학 어차피 물리라고 하는 과목은 완전히 수학의 기반이 된 이제 그런 과목이란 말이야. 그렇지. 너가 이과니까 그건 잘 알지. 나는 다 가르쳐봤잖아. 화학도 가르쳐보고 그렇지. 물리도 가르쳐보고 수학을 엄청 오래 가르쳤었지. 수학도 가르쳐보고 여러 가지 가르쳤는데 그래서 수학만 잘 돼 있으면 그 어떠한 것도 따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 그렇지. 왜냐면 어차피 역사라고 하든가 뭐 이제 뭐 그 외 다른 과목들은 문과 특히 과목들 암기를 위주로 하는 과목들은 시험 보고 나면 어차피 까먹는단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그 까먹은 내용이 나중에 다시 연결이 되냐게 되면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암기 위주의 과목은 그냥 딱 그 시점에만 암기함으로써도 시험 성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맞아. 그지? 그래서 나는 얘기하는 게 수학만 잘 돼 있으면 해외에 가서 1년에서 2년 정도는 충분히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와도 괜찮은데 1년 정도가 좋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1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꼭 부모님이 동반해야 될 필요가 있나? 라는 이제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지. 왜냐면 딱 1년이니까. 그렇지. 짧으면은 부모가 없어도 되지.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잘 선정하면 되는데, 내가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주로 이제 뭐 그런 교환학생 같은 이제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미국 공립학교에 이제 교환학생 가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저렴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에 배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이면은 1년 정도 갔다 오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이제 큰 비용을 써서 그다음에 이제 뭐 부모님이랑 뭐 이렇게 뭐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이렇게 동반을 해서 뭐 기러기가 된다거나 장시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추천하지 나도 않는 케이스고. 그래서 아마 형이랑 나랑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조금 더 이렇게 짧은 기간을 염두했기 때문에 조기 유학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형은 좀 더 긴 시간을 염두했기 때문에 보내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문화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체험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좋다고 판단하는 이제 그런 거는 중2 2학기 시작하기 전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정도에 가는 게 가장 다양한 문화를 말하자면 현지권에서 쉽게 체험할 수 있다. 아이들이. 왜냐면 너무 나이가 많아서 가게 되면은 아이들끼리 서로 간에 그 뭔가가 자기네들이 노는 무리가 정해지고. 맞아. 그룹이 정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가 그 안에 녹아드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어린 나이일수록 굉장히 아이들이 조금 더 오픈이 돼 있고 그렇지. 아직 자기네들이 자아가 아직 이렇게 완벽하게 뭐 성찰이 되거나 완전해지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르게 애들이 막 서로 막 친해지는 이런 경향이 더 강해서 나는 이렇게 어렸을 때 갔다 오는 게 괜찮다. 너는 이제 괜찮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대학을 가기 위한 이제 그런 걸로 나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형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좀 더 약간 가정적인 이제 그러한 뭐 평화라든가 그런 삶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한번 결론을?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결론은 늦어도 중학교 2학년 전에 가는 것을 이제 추천을 하는데 너무 오래 가는 것보다는 이제 저는 짧게 형도 이제 마찬가지로 3년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1년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하고요. 이게 부모님들이 서로 떨어져서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까지 그만큼의 사실 기러기 생활이라고 했는데 엄청난 투자인데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투자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 기회비용이 크다. 그래서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유학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지금 생각이 많으실 텐데 저희의 대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참고할 만한 이제 그런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족이 함께하는 걸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영어 교육을 목적으로 이렇게 유학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은 뭐 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렇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맨날 까먹는데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여러분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